일단 오늘 시장 이란발 어떤 불확실성보다는 이제는 펀더멘탈에 좀 집중을 하면서 네,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전히 국장은 살아있다라고 느낀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참 좋았죠.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고객이 전화 와서 삼성전자 왜 이렇게 안 오르냐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오늘 삼성은 3% 정도 오르지 이 않았습니까? 정도면 안 오르는 그러니까요.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네. 그 정도도 이제 만족을 못하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뭐 7% SK 하이닉스를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느려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만큼 기대치도 높아졌고 좀 한편으로 불안은 하지만 그래도 현재는 즐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좀 여쭤보면 네. 그 우리 시장이 요즘에 뭐 수출 데이터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걸 보면 엄밀히 말하면 반도체만 좋고 반도체만 사는 거기 때문에 뭐 증시 전반적으로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최근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뭐 라면 이런 것도 잘 나왔고요. 화장품 쪽도 생각보다 좀 잘 나오면서 사실 그동안에 상당히 좀 소외받았던 화장품주들도 뭐 오늘은 좀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최근 한 이틀 동안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나름대로 좀 업황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등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쏠림 현상에 의해서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쉴 때 뭐 화장품주들이나 이런 다른 실적 기대감 있는 섹터들이 상승이 나왔다는 걸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 유동성은 여전히 뭐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 고객 예탁금도 다시 한번 110조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그거에 꼭 동의하는 편은 아니고 다만 이제 좀 대형주조 쏠림은 있죠. 네네네. 그렇지만 그런 장세에서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청자분들이 김민수 대표님의 그 건강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네, 뭐 그렇게 그 비염 정도 문제로 네. 방송을 진행하시는데 좀 상당한 불편함이 생기시는 정도라서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부득이하게 오늘 방송을 좀 잠깐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팬분들의 응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김민수 대표님이 다음에 네, 보고 계실 거예요. 건강하게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건강에 큰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민재기 팀장님께서 대신 나와 주셨는데 팀장님께서 일단 그 전체적인 그 글로벌 시장의 시장 분위기도 좀 함께 짚어주시고요. 네. 오늘 그 국장의 분위기도 한번 분석을 해주실까요? 일단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전쟁에 대한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요즘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미사일 쏘고 뭐 치고받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별로 증시가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이제는 한 달 넘어가고 이제 40일 가깝게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성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요. 맞아요. 이제 처음 한 대 이제 맞았을 때가 이제 아프지 계속 맞으면 사실은 뭐 통증이 덜한 것처럼 알고 맞으면 안 아프다 이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뭐 이거 결국에는 그러면 이거 아니면 뭐 지상전 투입하거나 뭐 발전소 때리거나 뭐 이런 거 하겠지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 증시가 위험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을 때 뭔가 터졌을 때가 되게 위험한 거고 네. 지금은 사실은 협상 잘 안 되면 때리겠지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게 글로벌 분위기인 것 같고요. 국내도 마찬가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국내는 사실은 워낙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좋은데 이따가 제가 반도체 뭐 그래프 보여드리겠지만 그런데다가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눌려 있었던 거잖아요. 요것만 약간 희석되니까 튀어오르는 부분들을 한 번씩 지금 보여주고 오늘도 약간 다시 돼야 할 수 있어라고 하고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순식간에 코스피가 장중에 막 3% 이상 올라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점점 약간 그 전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희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뉴욕 증시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는 그 왜 지금 계속 잘 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뉴욕에서 반도체 잘 가는 거요. 네. 이거 한번 그럼 볼까요, 먼저. 이게 지금
표가 조금 복잡합니다. 네. 김일매 위원님께서는 예전에 이런 표들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많이 봤었죠. 예, 익숙하실 텐데 네. 일반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제 낯설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제일 위에 여기 SK 하이닉스를 넣어둔 거고요. 지금 피어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제 쉽게 반도체 기업들 비교표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아래쪽에 노란색은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뭐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거는 뭐냐면요. 원래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의 성장률이 이 평균보다도 더 많이 성장하는 기업들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거거든요. 아, 네. 주로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뭐 당연히 AI 투자 관련된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입니다. 매출 좋고 영업이익률 저렇게 잘 나오는데 당연히 뭐 이들을 주도로 지금 미국도 일부는 끌고 가는 흐름이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대형주의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개의 회사가 지금 매출 성장과 뭐 70%의 마진을 내고 이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컨센서스가 더욱더 상향 조정이 네. 되는 흐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도 반도체 중심으로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고 시장이 조금 안정 찾았을 때 우리도 최근에 시장 안정 찾을 때 누가 먼저 튀어오르고 누가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반도체 섹터가 그 중에 항상 중심에는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포트에는 그러면 반도체는 일정 부분은 베이스로 반드시 지금은 깔고 좀 가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만 보고 있으니 정말 주가 오른 게 너무 이해가 되고 이런 숫자를 보여주는 기업을 안 사면 주식을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대형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매출액이 거의 뭐 2배 성장, 영업이익률도 뭐 70%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지금 추세에서 계속 지금 사실 한 지난 1년 동안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계속된 거잖아요. 요게 약간 기어가도 주가는 그래도 정당 밸류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시각이신가요? 우리가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기울기에 대해서 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50%, 100%씩 성장하는데 혹시라도 이 성장의 기울기가 살짝만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 네. 시장은 야 성장 피크아웃 아니야라는 이제 아마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논하기 전에 지금 이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기업들의 올해 2026년도의 PER과 PBR인데 이게 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성장의 기울기를 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EPS도 못 따라갔다. 네, 지금 마이크론이 7.5배고 PBR이 4.3배인데요. 우리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ADR 상장하고 하면 야 마이크론하고 똑같은 시장에서 같이 지금 이제 경쟁하면 비슷한 밸류에이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을 많은 분들이 네. 주주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그죠? 네. 똑같이 받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약간은 더 따라갈 룸이 저는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좀 따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최근에 이야기하셨죠. 이 반도체 사이클은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이 쇼티지 사이클은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래 상반기까지는 우리 김일매 연구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걸 걱정해 버리면 사실은 이란 전쟁에 있어서 내가 뭔가 사고 싶어도 반도체도 손이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사실은 눌렸을 때 없으셨던 분들한테는 진짜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주식시장에서. 근데 진짜 이번이 눌렸을 때가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꺾이면 어떡하지? 기울기가 이래 생각해버리면 이번에 싸게 주는 기회도 사실은 그냥 놓쳐버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원래 상반기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 내려놓고 밸류를 약간 키 맞추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차장님은 그 삼성전자는 40만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00만 원까지 목표 주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이익 추정치만으로도 그 정도 주가에는 이제 도달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밸류 어떤 리레이팅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사실 그 저희 SK증권에서 그게 리포트가 나왔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한번 그 리포트를 갖고 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목표가 그때 거기까지 진짜 목표로 보냐라고 본다라면 아직은 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리포트 내용도 보면은 오히려 지난 리포트에 비해서 PER은 낮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올렸다라는 건 EPS를 더 높게 봤다라는 거기 네. 때문에 여기서 이제 논조는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LTA 공급 계약을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과 LTA 계약으로 이제 장기 계약에 접어들면 결과적으로 가격 방어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이제 반도체의 사이클 산업에 대한 전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EPS 추정치만으로 보더라도 뭐 아까 팀장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만 뭐 오늘 상승자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PER 5배, 뭐 SK 하이닉스 4배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평가죠.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필드에 있을 때 고객들이 느끼시기에는 이제 보통 투자자분들은 리포트를 잘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팔자라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를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과거의 사이클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PER이 낮아진 상황이어서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면 저점이 이제 더 이상 그 가격은 안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장중에 조정이 나오면 일단은 매수 전략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어제였던 것 같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가 사실 조금 가격이 애매하긴 했습니다. 좀 더 조정받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경험이 있잖아요. 뭐 처음에 17만 5천 원 삼성 구경할 때 다시 한번 보여주면 그때 무조건 살 텐데 우리가 IMF 때 돌아오면 다시 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듯이 그렇지만 그 가격은 이제 안 오는 것 같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확인했고 하이닉스도 이제 확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저는 충분히 그 가격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 마음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4% 올라도 오르는 것 같지 않고 SK 하이닉스는 정고점을 돌파했다. 이게 또 시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SK 하이닉스가 더 세게 달릴 건지 아니면 둘이 키재기 하면서 계속 같이 갈 건지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우선 오늘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비해 못 올랐던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우선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고요. 하이닉스는 아직 이제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또 이제 노조 협상 문제가 좀 예민한 문제긴 합니다. 15%를 불렀어요. 영업이익의 15%를 달라고. 하이닉스가 10% 아닌가요 지금? 네,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그 임금 협상을 했을 때 작년 9월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하이닉스 가격이 24만 원, 5만 원대였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성장하는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협상이 되고 좋아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도가 많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삼성은 이번에 실적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네네. 물론 삼성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은 제가 이제 악플을 달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저는 배당을 좀 더 늘리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사주 소각을 좀 하면서 주주들에게 먼저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영향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워낙 지금 노조와 강대강으로 붙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협상이 이루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리스크가 좀 크진 않다라고 보여져서 크진 않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컸다라고 보고요. 저는 결국에는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흐름들로 삼성전자 정고점을 돌파 시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보도를 보면 자꾸 무서운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뭐 이거 정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이 얼마가 날아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투심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팀장님 그 뉴욕 증시에서 보면 샌디스크가 나스닥 100에 뭐 편입된다 이러면서 급등하더라고요. 네, 이게 또 하이닉스 주가에도 뭐 영향을 줬을까요 혹시? 하이닉스도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반도체 지수 편입되면 네. 패시브 수급 들어오면서 하이닉스 그것 끌어올리면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관련된 뭐 SK 하이닉스나 그 밑에 밸류 체인도 같이 움직이는 사실은 뭐 오늘 새벽에 이제 샌디스크 이야기 나왔을 때 아마 많은 분들 SK 하이닉스 이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그 요런 부분들도 이제 지금 노조 이슈도 최근에 계속 있는 부분인데 요거 한번 저는 그려봤는데요. 그 빨간색이 삼성전자 대비해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비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한 80% 정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한 80% 정도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정도거든요. 네. 이게 순식간에 보시면 4월달 이후에 훅 내려갔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 실제 추정치가 확 올라가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확 올라가면서 네. 비중이 툭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영업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부는 사실은 거의 지금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반도체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순수한 SK 하이닉스하고 그러면 비교를 해본다면 삼성전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80% 정도라면 그러면 시가총액도 얼추 비슷하게 좀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생각인데 이게 60% 정도대에서 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훅 떨어진 이유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빨간색 그래프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인데 정말 실적 훌쩍 뛰었네요. 실적 발표하고 네. 순식간에 이걸 로켓처럼 다시 쏴버렸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수가 지금 6천 가깝게 와도 여전히 PER 7배밖에 계속 밸류에이션이 싼 역할을 삼성전자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위에 이렇게 됐다면 많은 분들은 SK그룹 같이 계시지만 다음 주에 SK 실적 발표 나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처럼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땡겨버리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또 그러면 영업이익 비중이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면 4월 9일부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40조로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다 올리고 있거든요. 네. 1분기 실적은 평균보다도 34조 정도 되는데 최근에 40조 위로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안 올린 애널리스트 분들은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급하게 이제 다 조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삼성전자 대비해서 또 영업이익은 80%인데 시가총액이 60%로 그대로 괴리가 벌어져 있으면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먼저 좀 땡겨놓는 네. 삼성전자 대비에는 아까 뭐 그런 약간의 이슈도 좀 있다 보니 그런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가 훌쩍 올라갔는데 저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듣고 있었더니 그것보다 더 기대할 거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안 해서 아직 안 올걸린 거니까 요 어닝 모멘텀, 이익 상향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러면 아 역시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이 더 싸네. 요게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둘 다 상향하고 나서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좋게 보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그렇다면요. 요즘에 MLCC도 핫하잖아요. 마찬가지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이번에 이제 두 개의 증권사에서 MLCC 관련 삼성전기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나왔는데 결국에는 MLCC도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는 전망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MLCC가 이슈됐던 게 삼성전기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이제 70만 원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과연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따라갈 것이냐라는 건데 저는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이거를 확실히 매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특히나 엔비디아에서 이제 그록3에 들어가는 LPU용 이제 기판 관련해서 이제 납품이 된다라고 이제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 동안에는 그 이제 MLCC 이게 이제 세라믹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기판에 붙여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그 리포트의 타당성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징성도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좀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를 지금 살래, 삼성전자 살래 그러면은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 자체가. 아. 네, 물론 전망치는 높아졌다 하더라도 네. 그런 신뢰가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지금 이 삼성전기의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이제 무라타라는 일본 회사인데 그 회사의 PER을 감안해 봤을 때 삼성전기가 최근에 상승 각도가 좀 가파르긴 했어도 충분히 좀 목표가 상향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MLCC도 메모리처럼 병목 현상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은데 그 정도일까요? MLCC도요? 뭐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거는 아닌 듯해요. 그렇지만 MLCC가 어떻게 보면 마진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사용이 이제 그 기존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양보다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기판 쪽에는 사용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기가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공장 캐파도 늘릴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이로 인해서 좀 파운더리 쪽도 저는 이제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함께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삼성전기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올해만 아마 100% 올랐을 텐데 글쎄요. 삼성전기 어떻게 보십니까, 팀장님?
저랑 예전에 같이 근무하실 때 리서치 계실 때 삼성전기 이렇게 안 올랐 되게 재미없는 주식이에요. 정말 재미없는 그래요? 주식이었고 매우 오랫동안 사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장기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은 마음고생이 엄청 심하신 그러니까. 종목이었을 거예요. 무거운 주식이고. 매우 무겁죠. 최근에 저희 KB증권 리서치에 그 삼성전기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분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한 번씩 이야기해 보면 네. 자기 커버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시세가 지금 한 십몇 년 동안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들 사실은 하면서 아마 못 산 분도 계실 거구나. 네. 물려있던 분들도 올라오니까 팔았던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MLCC는 이것도 사이클이었거든요. 예. 좀 올라오면 공급 좀 늘어나면서 가격 다시 빠지고 네. 전기차에는 스마트폰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엄청나게 또 펌프 했는데 또 원위치 되고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 올라올 때도 또 마찬가지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삼성전기 아마 크게 못 따라왔죠. 못 따라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주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 생각하면서 이거를 못 하니까 그래서 삼성전기 MLCC 쪽은 지금은 어쨌든 이게 반도체 사이클하고 같이 가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AI 서버 쪽으로 이제 이 MLCC도 이제 엮인 거죠. 옛날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행까지 스토리가 나왔던 거고 전기차가 캐즘으로 가면서 이제 그 소리는 쑥 들어갔고 그렇죠. 이제 AI 서버 이야기 나오면서 야 서버에는 고성능 MLCC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기나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무라타 같은 업체들이 그러한 이제 고성능 쪽으로 집중을 하면 일반 범용이나 좀 상대적으로 레벨이 낮은 쪽 하는 친구들은 경쟁 강도가 또 낮아지면서 이건 뭐 자기들 것도 가격 올리면서 잘 팔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서 AI 캐펙스 사이클이 꺾이지 않는 한 여기에서 뭔가 쇼이 오지 않는 한 반도체는 당분간은 괜찮잖아요. 그러면 반도체가 괜찮은 한은 MLCC도 좀 괜찮은 흐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종목 찾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6,000원을 돌파해서 시세가 막 7,000, 8,000까지 시원하게 가면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5,000과 6,000 사이에 당분간 박스권이 움직인다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기금에서 오늘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1위로 산 종목이 아모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MLCC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 2018년도부터 MLCC 사업을 했는데 비로소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삼성전기가 시세가 저렇게 나니까 사실은 지수가 박스권에 있으면 시장은 이제 종목 장세, 이제 수익률 게임으로 조금 들어가려고 하는 성격들이 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광이나 빚 들어가는 기업들이 상한가하고 막 좀 네. 그런 이벤트가 많잖아요. 이게 네. 바로 지수가 박스권에 있을 때는 광이 지금 난리라는데 그러면 뭐 광하는 회사 없어 이러면서 지금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기가 밸류에이션이 저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좀 잊혀졌던 삼성전기 밑에 MLCC 하던 기업들까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찾게 되고 이런 기업들이 하나 둘씩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라서 좀 요 부분은 흐름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MLCC 관련된 종목도 좀 이 아모텍 지금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 여러 종목들이 좀 있나요? 그렇죠. MLCC 사실은 아자로 시작하는 또 다른 종목들도 있고 한데 삼성전기 같으면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종목이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은 또 우리 채널의 또 성격상 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미 아마 삼성전기 달릴 때부터 아마 MLCC 관련된 기업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는 네.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대형주 말고 좀 작은 종목으로 이제 수익률로 좀 승부를 좀 보시고 싶은 분들은 좀 중소형주 중에 MLCC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MLCC를 만들 때 들어가는 또 소재 부품들도 또 다 있거든요. 네네. 예, 밸류 체인이 또 있어요. 예. MLCC 우리는 완제품을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거고 그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뭐 소재 부품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아마 이미 시장에서는 종목 찾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당분간에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광반도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연일 상한가를 막 계속 쏘아 올리고 하는데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로 이게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게 맞느냐, 예, 이제 옥석 가리기 제대로 들어가야 한다. 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장님? 저는 사실 그 광케이블 쪽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상승이 나오는 게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러다가
임계점에 도달해서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까 MLCC 얘기하다 강전자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MLC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의 캐파 증설 얘기고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 광 케이블 쪽은 이 광전자 쪽은 중국 쪽에 대한 캐파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실적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돼줄까라고 한다라면 물론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테마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썩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빛광이 아니라 크레이지한 광이라고. 미칠광? 네. 주가 수준이 크레이지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팀장님도 마찬가지신가요? 근데 주식은 좀 미쳐야지. 좋은 의미로. 네네 이게 갈 때는 또 끝까지 가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진짜 이렇게 화려한 시세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런 10배, 20배가 나는 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손이 잘 안 나가죠. 근데 그러면 어쨌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주도 흐름을 좀 네.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있는 종목들이 미국에 있는 AI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글자가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이렇게 있는데요. 좀 읽어주시면. 제일 위에 있는 종목은 아마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루멘텀이라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시에나 뭐 코이어런트, 코닝은 많이 익숙한 아마 네. 기업일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내에 있는 작은 테마주들을 매매하더라도 네. 적어도 미국에 있는 나름대로 약간씩 근거가 있는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서 얘네들이 깨졌는데 우리만 간다?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삼성자산운용에서 요 종목들을 그대로 편입한 또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광통신 관련된 네. ETF가 있어요? 미국 AI 광통신 ETF라고 해서 네. 지난주인가 따끈따끈하게 이제 출시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스토리가 맞다. 앞으로 뭐 AI 데이터 센터에서의 이런 이제 뭐 움직임은 구리선 같은 이런 걸로는 택도 없고 정말로 이제 광으로 빛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괜찮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하고 싶다면 하나를 가지고 뭐 트레이딩 하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뭐 이걸 바스켓으로 모아놓은 ETF도 있으니까 그 ETF를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내 종목들은 조금 이제는 밑으로 작은 종목들까지 너무 조금 가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라도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순식간에 또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좀 같이 모니터링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반도체 얘기를 쭉 하니까 이제 쭉 확장을 해서 AI 데이터 센터 얘기 그리고 이제 블루메러지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라클과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에 국내 종목들도 들썩였는데 뭐 수소 그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쪽의 주가가 상당히 그 반응이 좋더라고요.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제 자체 발전소를 통해서 이제 내장을 하면서 이제 설비를 만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송전망을 증설해 가지고 만드는 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력망하고 함께 이제 같이 간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력망 쪽에 대한 부분들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LS 일렉트릭이 액면 분할 하면서 급등을 했듯이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액면 분할이 대세가 되는 또 한번 흐름이 나와서 또 하나 남지 않았습니까? 전력망 쪽에서 또 효성중공업도 나도 해야지라고 네.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되면은 수급들이 한번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전지 쪽에 네. 대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뭐 두산 관련된 그쪽에서도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면은 계속해서 저는 데이터 센터의 뭐 전력망이 됐든 뭐 어쨌든 뭐 이게 더해서 이제 ESS 이렇게 갔든 전체적으로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쪽에서는 이게 계속 따라가는 것 같아요. AI 움직이고 반도체 움직이면 항상 데이터 센터 쪽 따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에는 이제 원전까지도 갔었는데 네. 원전도 오래 걸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SOFC 요 쪽이 뭐 잘 가다가 또 한번 그 약간 시야에서 멀어지면 쭉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번엔 어쨌든 다시 한번 부각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변동성이 크죠. 네, 변동성이 그러니까요. 큰 이유는 이 사진 밑에 있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이익 대비해서 60배고요. 비나텍이라는 기업이. 근데 비나텍이 흐름은 이제 블룸에너지라는 미국에 있는 회사의 흐름을 따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사입니다. 블룸에너지가 비나텍이라는 회사의 이제 전방 고객사이기 때문에 블룸에너지가 뭐 투자하고 수주하고 뭐 한다고 하면 비나텍도 그쪽에 이제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60배, 130배 움직이니까 약간의 시장에 노이즈만 있어도 이런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클 수밖에 네.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PBR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주가가 강했던 두산 퓨어셀 같은 네. 경우는 아직도 지금 좀 숫자가 나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숫자로 접근하면 아예 못하는 거죠. 네.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근데 지금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졌고 뭐 다른 나라나 뭐 어느 한쪽에 너무 의지하기보다는 에너지를 자립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많이 먹으면 뭐 연료 전지와 관련된 온사이트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오라클이 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새벽에 블룸에너지가 뜨니까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도 또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라서 이쪽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좀 왔다 갔다 좀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밸류가 좀 비싸기 때문에 이게 또 뭐한 마찬가지로 시장에 노이즈가 있을 때 이번에 충분히 가격 조정을 이렇게 줬는데 막상 빠지면 또 손이 잘 안 나가죠. 밸류션도 비싸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방향성이 맞다라는 판단이 좀 든다라면 제 생각에는 좀 자신 있게 좀 조정받았을 때가 이런 기업들은 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요거 한번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 보시면 주황색 영역인데요. 네. 네. 여기 비나텍도 있고 그다음에 한중 NCS 있고 아모센스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다 뭐냐면 SOFC 방금 말씀하셨던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또는 이제 ESS 네. 관련된 바로 이러한 에너지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보시면 시장이 좀 좋아지니까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에서 이렇게 골고루 또 바스켓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쪽의 방향성은 맞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지 전략을 좀 잘 세우실 필요가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랜만에 그 사모펀드는 원래 봤다 그래도 수급에서 연기금 같은 데서도 종목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시장을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는 이런 섹터들을 좀 볼만하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반도체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더 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담고 있고. 네. 이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은 어쨌든 시장을 따라가는데 반도체가 지금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편입하고는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미 반도체는 충분히 채우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 비슷한 실력이라면 이제는 플러스 알파를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MLCC에서도 작은 종목을 연기금에서 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뭐 요런 이제 좀 중소형주 쪽에서의 플러스 알파 엣지를 내야 수익률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왜냐면 반도체는 누구나 지금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세 노란색 영역이 반도체 소부장 쪽이거든요. 노란색 영역이 반도체 대형주들은 다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 쪽을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엣지 있게 편입하는지가 반도체 섹터에서는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제 생각에는 뭐 지수가 어쨌든 큰 그림상 박스권에서 잠깐 있는다면 전쟁 때문에 요런 이제 종목 수익 게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에너지 시나리오의 끝부분에 보면 그 깔때기가 다 모이는 곳이 결국엔 2차 전지다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 주가는 좀 무겁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네, 2차 전지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2차 전지도 좀 아직 선별적인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었나요? 뭐 그 삼성 SDI하고 벤츠가 또 그래서 이제 배터리 납품 공급 계약 얘기가 나왔는데 뭐 전기차 쪽에 대한 이 벤츠를 납품하게 되면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장기간의 공급 계약을 통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뭐 확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단독 기사로 났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2차 전지도 흐름들은 삼성 SDI도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네. 그렇고 이제 반대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대적으로 못 올라온 부분들은 아직은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쪽은 전기차 쪽에 대한 캐즘도 있지만 이제 ESS로 넘어가기 위한 지금 과도기 국면이라 조금 무거운 감은 있지만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섹터에 대한 포트를 채워나가는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좀 대안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팀장님 그 실적이 2차 전지 쪽은 이제 안 좋은 건 맞잖아요. 근데 뭐 1분기가 그래도 바닥일 거다라는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최근에 2차 전지 내에서도 가장 강했던 종목이 다들 아시는 LNF라는 네. 종목이 이제 가장 강했는데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양극재를 거의 뭐 좀 독식을 하다 보니까 LG 엔솔이 뭔가 모멘텀이 좋고 뭐 잘 되면 낙수 효과가 이제 LNF한테 있는데 LNF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재고 평가 손실로 잡혀있던 부분들이 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제 환입이 되면서 오히려 장부상으로 이익으로 잡히니까 생각보다 빨리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LNF가 있다 보니까 다른 2차 전지보다 강했는데 사실 앞에서 이제 우리 워낙 그 김준성 연구원님이 테슬라 관련해서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잘 들으셨죠? 네, 네. 말씀 많이. 이 아마 이거 유럽 승인 관련해서도 네덜란드 관련해서도 하셨잖아요, 그죠? 짧게만 언급하셨어요. 짧게만 네. 언급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거 중요한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은 되는데 요거 그러면 간단하게만 네,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요거 뭐 승인 이슈가 좀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만약에 과거에 요 데이터 요거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제 FST가 허용되고 난 다음에 그 판매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FST 허용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숫자가 많이 튀어오르는 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승인이 되고 혹시라도 그러면 이제 투표에 붙였는데 이게 과반수 이상 이제 많이 이제 오케이가 나면 전 지역이 풀리는데 과반수가 안 되면 오케이 했던 지역만 나라만 이게 이제 FST 풀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네. 어쨌든 뭐 만약 과반 국가가 되지 않더라도 일부 국가만 되더라도 그래도 FST가 이제 적용이 되는 후에 판매가 저렇게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럽에서 이제 판매량이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러한 그림이면 아무래도 이제 CATL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쪽에서는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LG 엔솔 쪽이 괜찮아진다라면 당연히 또 LG 엔솔의 이제 양극재 회사인 LNF까지도 이제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 아직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이제 네덜란드 이제 한국과 했고 유럽 쪽에서 이제 만약에 투표를 진행된다면 혹시나 그러한 이벤트까지 나온다면 이제 최악보다는 나아지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좋은 건 아닌데 에너지 사태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지금 투심이 지금 좋아지는 그런 정도지 사실은 아주 좋아진 건 아닌데 혹시라도 유럽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된다라면 더 좀 최악보다는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다만 반도체하고는 좀 다르죠. 반도체는 우리가 앞에서 실적 엄청 좋고 좋은 이야기 했는데 밸류가 싸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쪽은 아직도 뭐 펀더멘탈이나 업황이 엄청나게 좋은 그건 아니고 더 이상 나빠질 건 없고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좋아져도 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은 그래도 좀 있을 수는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염두해 두시고 2차 전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로 보면 삼성 SDI에 비해서는 LG 엔솔이 좀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테슬라 모멘텀 없고 그리고 ESS 제일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반도체라는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안 보고 반도체 쪽이 여전히 있는 거고요. 시각이 쏠려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뭐 조선업황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수주도 올해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못 움직이듯이 지금은 일단 반도체에 너무 이제 쏠려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이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우리가 좋아지고 있어라는 거에 시각을 돌리지 않고 그냥 어딜 봐도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언제 스위칭 되느냐는 아직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점에서는 그래도 좀 담아둘 만한 가치는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런 지금도 대답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투자자분들은 또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저도 LG엔솔을 좋게 보고 있는 건 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LG엔솔 들고 있다가 하이닉스 원두같이 이렇게 튀어버리면 또 손절하고 바로 옮겨 타실 겁니다. 그런 분은 많이 두 계세요. 분 오늘 말씀해주시는 큰 흐름은 일단 반도체는 메인에 있고 요걸 가져가는 분들은 너무 당연한 건데 알파를 창출하기 위해서 보는 섹터 중에 요거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SDI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멘텀이 남아 있는 게 오늘 OCI 홀딩스라는 회사가 지금 네. 시간 내에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에서 20% 이상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1분 남았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스페이스 X 모멘텀이 터진 거거든요. 예. 네. 삼성 SDI도 그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모멘텀으로 남아 있는 거는 삼성 SDI가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발표되면 좀 남아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또 귀가 솔깃한 정보를 주셨네요. 자,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재기 팀장, 서용원 차장, 김열매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조진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